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7년도 7월 정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트강 리딩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저희가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는데요. 2005년도에 제가 EBS의 매봉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이 이 매봉 스튜디오에서의 녹화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일산에 그 새로운 스튜디오를 옮겨서 이 녹화를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설레임도 있지만 사람은 지금 익숙해진 것과 이별하는 것에 그렇게 익숙한 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아쉬움이 좀 많고요. 녹화 들어오기 전에 사진도 구석구석 좀 찍어 놓고 좀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이긴 하지만 저희는 또 일관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1강부터 4강까지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 5번째 강의는 이명진 선생님께서 Part 7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날이 덥고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이 강의는 다시 한번 실전 강의이기 때문에 또 개념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 토목달 알죠? 왕초보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실전 과정까지 쭉 저희 그 라인업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100% 현금 환급의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용을 좀 잘 해주셨으면 또 좋겠네요. 자, 그러시면 마음속에 준비되셨으면 자리 옮겨서 1강부터 강의 시작해 볼까요? 리딩의 1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101번부터 110번까지 열문항으로 구성되고요.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죠. 자,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죠. 자, 1번은 A부터 D까지의 선택지가 모두 부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휘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선택지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모를 만한 어휘 혹은 주의할 만한 어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yet이라고 하는 단어는 접속사로 쓰면 그러나고요. 자, 그리고 부정문에서 쓰면 여전히 뭐뭐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의문문에서는 벌써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B번과 D번은 여러분들 뭐 쉽게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되겠고요. C번의 lately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late가 늦은, 늦게라고 하는 형용사 부사의 동일형 괴물이에요. 그래서 ly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중에 어떤 부사가 문맥상 가장 적절한지를 따져내는 어휘 문제니까 해석을 통해서 답을 내셔야 하겠는데요. 해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회사 이름일 수도 있고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o 이하입니다. 그러면 요거 사람이네요. 이분이 요구를 받으셨어요. 뭐 하도록? arrange 많이 강조했죠. Part 1에서는 배치, 배열하다. 자, 그리고 Part 2부터서는 준비하다, 마련하다입니다. 그래서 get together라고 하면 모임이니까 모임 준비를 좀 하도록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소개하는 거죠. 누굴 소개하는 겁니까? employees, 직원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들이 어떤 직원인가요? 합류를 할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합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합류했다라든가, 자, 혹은 이전에 합류했다라든가 적절치 않죠. 게다가 또 부정문 아니죠. 그러므로 곧 회사에 합류하게 될 직원들을 소개할 만한 그런 모임을 준비하도록 요구를 받으셨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해석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1번 문제는 끝내고요.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desire는 명사로 주로 많이 쓰지만 동사로도 쓸 수 있죠. 열망하다, 갈망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품사, 적절한 품사를 따져보는데 이건 너무 쉬웠어요. 더 다음에 명사가 비어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선택지 중에 명사를 좀 찾으세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뭘 빠뜨린 거죠? 요거를 빠뜨린 겁니다. hitting leve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hitting level이라고 하는 명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명사는 어떻게? 탈락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더 다음에 명사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으시고 바로 답을 쓰시면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형용사가 정답이 될 텐데요.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아이들은 누가 있나요? 일단 자, A, B를 소거하고 나면 C, D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식을 받는 hitting level 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열망을 할 수 있나요?
열망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우리가 힐링 레벨을 열망할 수는 있겠죠. 따라서 자, 열망되고 원하여지는 그런 레벨로 자, 블랭킷, 일렉트릭 블랭킷이라고 하는 건 전기장판이거든요. 전기장판을 설정하세요라고 하는 자, 내용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석이 없이 to부터 힐링 레벨까지 여러분들이 잘라서 문장 구조만 고려를 하시면 알맞은 형용사 형태 중에서 자, 스스로 뭐뭐뭐를 하는 중이냐 뒤쪽에 소식받는 명사가 아니면 힐링 레벨은 열망이 되어지는 것이냐의 내용을 가지고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해설 마무리하고요. 전체 해석하는데요. set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다 놓다의 뜻이지만 우리 뭐 보통 보면 가전제품 뭐 세팅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설정하다의 뜻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전기장판을 어떤 레벨까지 원하는 자, 그런 온도의 그 난방의 레벨이 있을 거예요. 그곳으로 설정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즐기시면 됩니다. 뭐를요? 굿나잇 슬립을 즐기시면 됩니다. 따뜻함 속에서. 무엇의 따뜻함입니까? 자, 침대의 따뜻함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또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자, 지금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는 보니까 이미 문장이 완전해요. Salaries have become much higher 라고 해서 주어 동사 보호까지 문장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이하에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완전하죠. 그러면 결국은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무엇입니까? 자, 수식하는 품사인데 명사가 바로 뒤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보호까지 다 들어찼는데 뭐 명사가 또 나온다는 것도 웃기는 거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부사를 답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103번의 해설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서부터 해석을 한번 해보면서 자, 실제로 검증 한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이요 더 높아져 왔답니다. 자, 그리고 much, still, even, far, by far, a lot. 얘네들은 원래 다른 뜻이 있지만 비교급 앞에서 쓰면 훨씬이죠. 그러니까 봉급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이 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있어서 자, 직원들인데요. 어떤 직원들이에요?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가 되겠습니다. 제조업계의 직원들, 그죠? 노동자들에게 특히나 더 높은 레벨이 되어져 왔다. 그러니까 더 많이 상승해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특별하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particularly 자, 부사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었던 문제고요. 자, 4번 문제로 가시면요. accurat부터 open까지 전부 다 형용사일 수 있습니다. 물론 open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도 될 수 있죠. 자, 자동사로 열리다, 타동사로 열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려진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선택지 중에 혹시 뜻이 애매한 단어가 있나요? accurate는 정확한 거고요. credible은 믿을만한, 믿을만하니까 어때요? 훌륭한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valid는 유효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뜻이고요. 자, 뭐 D번에 오픈할 게 없겠죠. 자, 그러면 적절한 형용사 어휘는 무엇입니까? gift certificates. 요거 토익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어휘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많이 보이는 어휘들은 정답으로 채택이 안 되든 간에 되던 간에 외워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상품권입니다. 자, 어디서 나왔어요? 빵집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빵집 상품권이 어떻다? 2년 되겠습니다. 언제로부터 2년이에요? They are purchased. 구매된 일자,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지금 유효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빵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gift certificates가 2년 동안 믿을만하다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시는데 믿을만하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뭐예요? 되게 훌륭하다. 그럼 gift certificates가 2년 동안 훌륭하다는 얘기는 적절치 않은 것이죠. B번에다가 오답을 쓰지 않으셨기를 바라면서 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5번으로 갈게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서로 같지를 않습니다.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는 include라고 하는 타동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and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보여요. 그러면 뒷자리는 이제 명사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명사가 어디 있어요? 자, 명사처럼 생긴 아이는 동명사와 실제 명사가 있는데 형용사로부터 수식을 받으려면 동사 출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1, 2초 안에 빠르게 정답을 내서 시간을 갖다가 아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5번까지 마무리 짓고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feeling이라고 하는 단어 죄송합니다. 자, fulfill이 아니고요. 자, fill out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채워서 작성하다죠. 그 서류 따위를 작성하다의 뜻이고요. 그래서 그 survey 설문조사지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포함하라고요. 어떠한 제한 사항이라도 포함을 좀 해주세요. 자, 제한 사항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on 이하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품질을 레스토랑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 사항을 어떤 것이라도 포함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0문항 중에서 5문항에 대한 해설을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구성이 그러하듯이 10문항 내내 제가 나와서 이렇게 그 강의를 지속하게 되면 좀 지겨운 좀 측면이 있죠. 그래서 화면 구성을 좀 방송국답게 중간에 한번 좀 바꾸고 가죠. 잠시 휴식을 취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물도 한 잔 좀 드시고 자, 기지개도 한번 좀 펴시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6번부터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Welcome back to the lecture. 자, 1강의 후반부 강의 6번부터 10번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 몇 차례 이제 언급은 드렸는데요. 강의가 총 5강으로 구성되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걸 하루에 다 몰아서 강의 시청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기왕에 같은 시간을 투자하려면 분산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학습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1시간씩 5일 하는 것이 5시간 동안 하고 4일을 쉬는 것보다 훨씬 더 학습적으로 효과가 크다는 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하루에 1강 내지 2강 정도씩만 시청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6번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어떻습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ti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죠. across는 전치사로 주로 쓰지만 부사로도 가끔 써요. for는 전치사고요. outside는 명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자, 이건 품사가 되게 다양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바깥에서 라고 하는 부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가 되나요? 그거부터 먼저 한번 따지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앞쪽부터 쭉 보니까 굉장히 긴데 자, franchises가 주어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잠깐 이런 것들은 좀 소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동사고요. 자, 그 다음에 뒤가 또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to apply a 10% discount to customers 전체가 이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자, becoming members of the stor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가 동반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Special Shoppers Progra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주어 동사가 연결된 것은 아니니까 접속사가 와야 될 일은 없는데요. 자, 전치사와 연결되려면 이제 문장은 이미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완전하게 다 들어차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그 뒤에 명사가 아니라 다만 동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의 구조가 지금 또 갖추어진 자, 그런 명사로의 변형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하에 자, 이 동명사의 보호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수식어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자, 선택지 중에 지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면 이제 뭐예요? 이거는 모두가 전치사니까 어휘 문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뒤쪽에 내용을 한번 보세요. becoming members입니다. 회원이 되는 것이죠. 어디에? Special Shoppers Program 되겠습니다. 자, 특별 고객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특별 쇼핑객 프로그램에 멤버가 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바깥쪽에서 고객에게 10%의 디스카운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멤버가 될 때까지 말이 안 되고요. 자, across는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 맞은편에 혹은 전역에라고 하는 뜻이죠. across the country 이렇게 얘기하면 한 국가의 전역에 걸쳐서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유가 뭐냐? 뭐에 대해서 누구에게 디스카운트를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기 때문에 자, 결국은
문맥상 적절한 전치사는 for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면 되겠어요. 조금 문장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들은 좀 가질 수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해석을 잘하고 정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전체를 갖다가 다 해석을 하고 나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여기에 있는 for 이하도 누구를 수식하는 겁니까? 바로 apply를 수식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지, 누구에게 적용을 하는지, 무엇을 적용하는지. 부정사는 동사로부터 나와서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의 구조를 지키고 있고요. 따라서 apply는 이하의 목적어 하나, 부사구 하나, 또 하나의 부사구 하나 이렇게 긴 덩어리를 끌고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장 구조는 대단히 간단하죠. 어디에 프랜차이즈들이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되는 심플한 구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해석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Only a few franchises 이렇게 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이제 그 가맹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 가맹점들, 자, 가맹점들의 극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grocery store라고 하면 식료품점인데요. 식료품점도 체인점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극소수의 자, 그런 프랜차이즈들만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엇을 결정 내렸습니까? 자, apply는 타동사로 쓰이면 적용, 활용, 응용이죠. 10%의 디스카운트를 적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멤버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거기에 참여하는 프랜차이즈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6번 문제는 마무리 지어봅니다. 죄송하고요. 자, 107번 가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인칭 대명사 단골이네요. 자, 매 회차마다 하나 내지 두 문항씩 자, 출제가 된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submit라고 하는 타동사와 applications라고 하는 목적어가 이미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긴 누구 자리? 형용사 자리. 인칭 대명사 중에서 형용사로 변신한 아이는 누구예요? 소유격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1초 안에 여러분들이 답을 내셔야 됩니다. 인칭 대명사 중에서 제일 정답으로 많이 채택되는 아이가 누구라고요? 소유격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107번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 짓고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션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승진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위해서 고려가 되려면 승진의 후보자로 고려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직원들이 어떻게 돼요? 제출해야 됩니다. 뭐를요? 그들의 지원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지원서를 제출하는데 in their entirety 별표 2개 치시고요. 요거는 토익에서 간간히 다루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in one's entirety 그러면 완전한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in their entirety라고 하면 여기서 there는 이걸 말하겠죠. 그래서 완전한 형태로 그들의 applications, 지원서를 제출하셔야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107번 문제 해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8번으로 가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서로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럼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데 are being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 여기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네요. 동사가 또 나온다는 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renovates는 일단 지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are being renovating 이게 말이 돼요? 이미 여기 진행형이 왔는데 뒤에 진행형이 또 나온다고요? 그리고 진행형이면 능동구조잖아요. 그죠? 뭐뭐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renovate는 뭐뭐를 개보수 공사하다의 뜻이므로 이하의 목적어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명사가 보호로 나오는데 진행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비동사를 진행형으로 쓰는 경우는 뒤에 PP가 달려와 가지고 수동태인데 나 진행형이에요 라고 하는 걸 알려줄 때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B번에다 답을 깔끔하게 잘 쓰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느낌으로 감각으로 알고 계신 학생들도 있죠. 그런 학생들은
왜 B번만이 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강의를 통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좀 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이 탄탄해지는 그런 경험과 과정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시면 정답 확정했으니까 앞에서부터 해석하고 끝낼게요. 그 도시가 어떻게 합니까? restrict는 제한하는 거죠. 자, 뭐를요? traffic, 교통의 흐름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는 뭐를 말해요? 시정부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네요. 시 당국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트래픽이 어디의 트래픽이에요? 이 도로의 트래픽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언제 그렇대요? 뭐 하는 동안에? while은 동안에와 반면에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가 다 있죠. 대조의 의미와 기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시험을 보러 가셔서 꼭 1년에 한두 차례는 뭐뭐 하는 반면의 뜻으로 출제가 돼서 정답 채택이 되는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동안에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몇몇 점포들 되겠습니다. 동사는 여기 있으니까요.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수식이죠. 동사가 아니라. 분명한 동사가 눈에 보이면 나머지는 무조건 분사 처리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도로에 위치한 몇몇의 점포들이 어떻게 됩니까? renovated. 개보수 공사가 되는 동안에 이 시에 자, 트래픽을 갖다가 제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굉장히 커다란 그런 무엇입니까? 스토어들의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모양이에요. 교통 흐름을 갖다가 제한할 정도니까요. 뭐 전면적으로 못 다니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차선 하나 정도를 막아놓고 작업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네요. 9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를 쭉 보니까 모두가 ED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는 요 지금 매뉴얼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좀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얘네들은 동사가 아니라 분사입니다. 분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네요. accustomed는 익숙한, 많이 들어봤죠. be accustomed to의 형태로 주로 쓰지만 accustomed도 뭐 분명히 의미가 있죠. 익숙한 이런 뜻이고요. fitted 그러면 꼭 들어맞추어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디에 꼭 들어맞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죠? 물론 어울리다의 뜻도 있고, 자, 그리고 fit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형용사로 쓰면 이제 건강한의 뜻도 있고요. 그래서 fitness가 건강이잖아요. fitness center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fit라고 하는 단어는 bread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bread fit만 죄송해요. 기억하시면 안 되고, 자, 꼭 토익에서 중요한 단어니까 어디에 꼭 들어맞다의 뜻과 그 다음에 어울리다의 뜻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vary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의 뜻이고요. 다양하다의 뜻이고, 요거는 원래 그 자동사로 주로 써요. 사전상에는 물론 타동사의 용례도 있습니다만 저는 토익에 얘가 그 타동사로 나오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사의 ed는 그럼 명사 수식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단어예요. varied는 ed의 ed로서 명사로 수식할 수 없죠. 뭐뭐뭐를 당한 명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동사는. 그런데 일부의 자동사의 ed는 완전히 형용사로 변신해서 사용됩니다. 자, varied는 무슨 뜻? various와 비슷한 뜻으로 다양한의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 정답이 되든 안 되든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다뤄주시고요. updated라고 하는 단어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한국말로도 업데이트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user's manual이라고 했는데 사용자의 지침서가 어떤 거예요? 익숙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양해요? 혹은 꼭 들어맞아요? 적절치 않습니다. 업데이트가 되었다가 문맥상 가장 맞고요. 그 다음에 이하의 내용을 더 읽어보시면 답이 좀 더 확실하게 자 손에 잡힐 겁니다. 챕터를 가지고 있대요. 어떤 챕터입니까? 가장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내용들, 그죠? 네. 그것과 관련된 챕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그 업그레이드가 어디에 발생된 거예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그것과 관련된 챕터를 뭐가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죠. 업데이트된 유저 매뉴얼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문맥상 가장 깔끔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9번도 마무리를 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0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또 달라요. 스케줄은 동사와 명사의 동일형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 게 적절할까요? 어떤 품사가? 자, 여기는 이미 지금 is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또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겠죠. 그렇죠? 얘도 동사와 명사의 동일형입니다. 그러면 managers meeting이
이하의 명사가 온다라고 했을 때 둘은 동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managers meeting이 스케줄입니다가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동사명사는 둘 다 지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케줄드냐 스케줄링이냐인데 이러면 답은 여러분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의미상으로 보셔도 회의가 어떻게 스스로 스케줄을 잡습니까? 스케줄이 잡히는 것이죠. 무엇에 일정을 잡다겠죠. 자, 그래서 D번은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비스케줄링은 만약에 등장을 하더라도 비스케줄링 something 이렇게 돼서 무엇에 일정을 잡다의 목적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구조상으로도 안 되겠어요. 자, 이래서 정답 C번으로 확정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요. 해석하고 끝내겠습니다. Managers meeting이 어떻습니까?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몇 시로? 자, 1시로. 자, 수요일 날에. 하지만 주어는 똑같겠죠? 생략됐으니까. 바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several individuals, 몇몇의 개인들이 cannot attend this week. 이번 주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일정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10번까지 열문항에 대한 해설을 모두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자, 쓸만한 정보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정보만 100%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자, 강의 중에는 약 30% 정도가 new information인 게 좋고요. 나머지 70%는 old information인 게 좋답니다. 그리고 그 old information은 절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실수를 자,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는 게 옳다고 하니까 나머지 30%의 새로운 정보를 꼭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셔서 무럭무럭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